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서 봐봐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게 있고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게 있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지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크기가 커도 되고 거의 크기가 큰 놈이나 크기가 작은 놈이나 지용성 물질은 그냥 통과할 수가 있어요. 지용성이고 그다음에 크기가 작은 물질. 우리가 정리를 하게 지용성에서 아까 예를 들고 니코틴을 예를 들었으면 너가 알고 있는 지용성 물질은 그 지방산 같은 거 지방산 같은 거 있고 산소,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인질 이중층을 통과시킨다. 물도 실은 통과할 수는 있어. 근데 양이 엄청 적어. 그래서 단백질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물은 크기가 작아서 직접 통과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쉽다. 어렵다. 야.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동이 어렵다. 단백질 도움을 받는 게 쉽다. 그래서 단백질 도움이 필요한 거는 수용성 물질이었지. 수용성 물질. 그러면 아까 봤던 거, 포도당, 아미노산이라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다. 다음 크기가 작은 물질 중에서도 이온이면은 단백질 도움 받아야 돼. Na 플러스 같은 양이온 또는 Cl 마이너스 같은 음이온 등 각종 이온들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더라. 글리세롤도 적어놓자. 책에 나왔으니까. 글리세롤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탄소 3개, OH가 3개 붙어 있는 이 물질을 글리세롤이라고 하고, 이 OH 자리에 H가 빠지면서 여기는 H가 빠지면서 H가 빠지면서 붙어 있으면 이걸 지방산이라고 하거든.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팻 중성지방 구조, 이 구조에 이게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으면 그거를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어요. 글리세롤도 지방산은 직접적으로 인지를 통과할 수 있다. 이거 말고 지용성 성분은 다 통과 가능해요. 볼펜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서 자, 이때 인지의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때 이렇게 통과하는 걸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농도차만 있으면 그냥 확산이 가능하다. 확산이라고 하는 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이야. 그 농도가 진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이동할 수 있어. 막을 통과하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면 단백질을 통해서 촉진받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촉진 확산이라고 해. 이것도 역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건데 그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한번 더 봐봐. 여기 세포막에 저 통로 단백질, 포도당이 이렇게 있고 이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는 단백질이 5개가 있어. 이때 포도당이 5개, 4개일 때 이동하는 속도와 6개, 4개일 때 이동하는 속도, 7개, 4개, 8개, 4개, 뭐 9개, 4개, 뭐 1000개, 4개 이런 식으로 비교해볼게. 그러면 5개, 4개일 때 하나만 통과하면 되지. 6개, 4개면 2개 통과하면 되지. 7개, 4개면 3개 통과하면 되고 8개, 4개면 4개 통과하면 되고 9개, 4개면 5개 통과하면 되는데 1000개가 통과하려니까 단백질이 없지. 그럼 1000개가 통과하는 속도와 9개가 통과하는 속도는 똑같겠지. 어차피 5개 통로로밖에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은 점점 그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1초에 하나만 통과할 수 있다, 1초에 2개 통과한다, 1초에 3개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않는 거야.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고. 근데 단순 확산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계속 빨라져. 그게 이 그림이에요. 촉진 확산. 단백질을 써야 되는 경우는 안팎의 농도차가 심할수록, 농도차가 심할수록 점점 빨라지다가 멈추지. 왜 멈춰? 그게 중요하고, 멈추는 이유. 여기 이유 물어보면 단백질, 그 수송 단백질이, 운반 단백질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운반 단백질이 모두 이용되고 있으니까 안팎의 농도차가 크더라도 속도차가 없다. 단순 확산은 저런 단백질이 필요가 없으니까 양이 늘면 늘수록 그냥 점점 빨라진다. 근데 그림만 봐도 누가 단백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수 있어야 돼. 멈추기에 단백질이 필요한 촉진 확산. 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설명 끝났으니까 중요한 거 체크해 봅시다. 일단 확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지?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고농도에서 이동하는 거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 당연히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에너지 사용하는 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때 배운 거야. 지금 안 해. 에너지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거만 본다 우리는. 첫 번째, 단순 확산. 어디를 통해서 간다고? 인지 이중층을 통해서 간다고, 단순은. 근데 촉진 확산은 어디를 통해서 가? 막단백질 통해서 가는 거야. 확산 속도 비교하시면은 계속 증가. 얘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는데 얘는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증가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지. 이유는 모든 막단백질이 사용되고 있거든. 설명 이해가죠? 그럼 이동할 수 있는 물질 보세요. 크기가 작은 산소, 이산탄소,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들. 직접적으로 단순 확산으로 이동하는데 크기가 좀 있는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각종 이온들, 이런 애들은 반드시 단백질 도움이 필요하다. 밑에 얘가 나왔어. 자, 페퍼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세포막을 경계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물질이 단순 확산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나트륨의 유입 또는 포도당의 유입, 이런 것들, 나트륨, 포도당,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꼭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더라. 아니, 3투가 있어, 3투. 이건 지금 확산 보고 3투를 볼 거예요. 야, 혹시 이런 표현 알아? 설탕물이 있다고 쳐봐. 중2 때 배우는 거다. 이 설탕을 용질이라고 하면 이 물은 용매라고 하는 거 알아? 이런 얘기 들어봤어? 용질, 용매라는 표현? 지금 우리가 방금 본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확산은 주어가 용질이야. 설탕이야, 설탕.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걸 확산이라고 한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이동이죠. 확산, 용질의 이동. 근데 3투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 3투는 저 용질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인 거야. 기본적으로 용질이 크기가 크고 용매가 크기가 작어. 3투라고 하는 거는 이동해야 되는 곳에 막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반투가스 막. 그걸 세포막이라고 해. 3투의 중요한 거는 세포막을 경계로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 이동이 안 되는 상태인데, 용질이 너무 커. 용질 이동이 안 되는 거야.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이 이동할 수 없을 때는 거꾸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3투는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용매가 이동하는데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자, 그림으로 내가 3투와 확산의 차이를 보여줄 테니까 봐. 즉 아무런 막이 없어. 아무런 막이 없는데 왼쪽은 고농도의 설탕물이야. 여기 설탕물. 고농도의 설탕물. 여기는 그냥 물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만 설탕이 잔뜩 있지, 여기. 맞아? 여기만 설탕이 잔뜩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설탕이 직접 이동하면 된다고. 이게 확산이야. 용질이 직접 이동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반투과성 막이 있는 거지. 세포막 같은 게 있는 거야. 반투과성 막.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반투과성 막이 세포막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거든.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계란 쌀만 먹으면 바깥쪽에 그 달걀 껍질 말고 막이 있지. 고무막처럼. 그 막이 반투과성 막이야. 그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설탕이 이동을 못해. 요 막의 크기보다 얘가 크기 때문에 이동을 못한다고 설탕이. 근데 물은 이동할 수 있어. 자연이 기본적으로 이 둘 다 이 두 현상 다 확산이 됐든 상투가 됐든 자연은 균형을 좋아하는 거야. 자연은 균형을 선호한다고. 불균형보다 균형을 선호한다고. 한쪽이 많은 걸 싫어해. 이 농도가 진하고 여기 농도가 연하잖아. 이때 기본적으로 용질이 이동하면 되지. 근데 지금처럼 반투과성 막으로 가로 막아놓으면, 즉 세포막으로 가로 막아놓으면 균형을 위해서 물이 빨려간다고. 이렇게 물이 빨려가면서 얘가 희석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 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삼투라고 한다.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면서 목적은 뭐야? 균형이지. 균형. 서로 다른 농도 차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야. 여기는 고농도 설탕물이고 여기 저농도 설탕물이라고 해서 여기도 설탕을 좀 그려놓자. 여기 많이 그려. 이 상태에서 막이 없으면 그냥 양 많은 용질이 이동이 되잖아. 근데 이런 상태에서 반투과성 막, 즉 세포막으로 경계를 삼아놓으면 물이 이동한다고.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빨려간다고. 그래서 여기 물 높이는 높아지고 여기 물 높이는 낮아져.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알겠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삼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림 보면 이해 가겠지? 자, 반투과성 막, 세포막이나 반투과성 막이 종류가 두 개 있어. 그다음에 따로 정리해줄게. 반투과성 막. 제일 유명한 게 세포막이거든. 근데 세포막을 가지고 실험하기 쉽지 않거든. 달걀 껍질에서 추출하는 것도 양이 한정돼 있잖아. 세포막이랑 똑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막이 하나 더 있어. 여기 셀로판지. 실험할 때 보통 셀로판지를 사용한다. 세포막이나 셀로판지를 기반으로 해서 농도가 다른 거지. 여기 농도 진하고 연하지? 시간 냅뒀더니 어떻게 했어? 얘 물이 올라가고 얘 물이 낮아지지. 균형을 찾아서 가는 거야. 됐어. 여기 미주 봅시다. 중요한 표현이 세포막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거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당연히 얘도 에너지 이용하잖아요. 우리 에너지 이용해야지 이동할 수 있는 거는 고 이때 배운다고 했다. 지금 안 해. 다 에너지 없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야. 확산 또는 삼투 이런 거. 자, 이 확산과 삼투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봐봐. 혹시 식염수라는 얘기 들어봤어? 식염수는 세포랑 농도가 똑같을 때를 식염수라고 해. 혹시 눈에다가 일반 수돗물 같은 거 들어가면 눈이 뻑뻑해지지. 근데 식염수를 넣으면 그 뻑뻑함이 없다. 그게 이제 농도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 농도에 의한 삼투 때문에 그런 건데, 여튼 봐. 식염수는 내 몸의 농도랑 똑같다는 거. 다음에 생수. 이거는 그냥 맹물이야, 맹물. 그 다음에 소금물. 이거 농도가 진한 물. 여기 세포를 3개 그려볼게. 식염수 기준으로 하면 물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과 들어오려고 하는 게 양이 같아. 나가는 만큼 들어와. 그러면서 크기가 유지된다고. 크기가 유지돼.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진하잖아. 소금이 직접 들어오려고 하니까 반투과성 나오고 둘러싸고 있어서 못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해? 물을 빨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빼고 들어오는 건 얼마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긴 들어와. 얼마 안 들어오고 나가는 게 훨씬 많고. 이렇게 되면 크기가 어떻게 돼? 쭈글쭈글해지겠지. 세포가 이런 식으로 쭈글쭈글해진다. 됐어?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야? 그냥 크기 감소라고 해. 근데 그냥 맹물에서는 바깥쪽이 농도가 연하잖아. 물이 왈칵 빠져나가는 거지. 물이 왕창 들어오거든. 왕창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게 많이 들어오는 거지.
나가는 건 조금, 들어오는 건 많이. 이러면 크기가 증가해. 크기가 증가하다가 결국엔 세포가 뻥 하고 터져. 그걸 용혈이라고 해요. 용혈. 이 실험할 때 보통 적혈구 쓰거든요. 적혈구. 적혈구가 터진다면 용혈이라고 하는 거야. 혈이 피에서 나오는 거야. 적혈구가 터진다. 자, 그럼 요 그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여기 소금물이야. 요 고장액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다 적어놔. 소금물. 등장액이라고 하는 건 세포랑 같은 농도. 식염수 적어놓고. 저장액은 농도가 아주 낮은 물. 그냥 맹물, 생수라고 적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피를 한 방울씩 떨군 다음에 그 적혈구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삼투에서 물이 막 빨려 들어오는 거지. 나가는 게 물론 있어. 있는 거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이거 조심해. 이거 부등호로 표시해놔.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해놔. 들어오는 게 많다는 거야. 들어오는 물이 많다. 나가는 물이 없다가 아니야. 들어오는 물이 많은 거야. 들어오는 물이 많으면 세포가 저렇게 커진다고. 커지다가 결국 터지기도 한다고 그랬지. 밑에다가 비추거나. 용혈. 등장액은 형태가 유지되죠. 유지되는 특징은 나가는 만큼 들어오고 있다니까. 여기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는 뜻이야. 부피가 변하지 않고 고장액, 소금물에다 집어넣으면 세포 부피가 작아진다. 쭈글쭈글해진다 이거야. 소금물에다 넣으면 이게 배추를 넣는다고 생각해. 혹시 배추 절이는 거 알아? 김치할 때? 배추 절일 때 이렇게 양고기에다가 김치로 그 배추를 넣은 다음에 소금 막 붙이지. 그럼 얘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지. 물이 다 빠져나서 그래. 산소로 물이 빠져나와서. 자, 이건 동물 세포고요. 식물 세포는 좀 특이한 게 있어. 뭐냐면 식물은 세포 벽이 있지. 세포가 안 터져. 세포가 안 터져. 그래서 거기 보면 부피가 최대한 팽창해진다 이거 나오지. 터지지 않는다는 별칙하고. 뭐 때문에? 세포벽 때문에. 여기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 않더라라는 거. 동물 세포는 물이 들어오다 말고 터져버리는데 식물 세포는 안 터져요. 얘는 뭐 설명할 거 없지. 크기 똑같지. 식물은.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있어. 쭈글쭈글해지는데 벽은 쭈그러지지 않지. 벽은 쭈그러지지 않고 막만 쭈글쭈글해지면서 둘이 분리되는 거 보여? 원래 세포 막 바깥쪽으로 세포 벽이 있잖아. 근데 쭈글쭈글해지니까 이게 분리되지 층이. 그거를 전문용어로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이런 거 체크해놔. 원형질 분리.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쭈그러진다고 안 하고 벽으로부터 막이 분리된다. 세포 막이 벽에서 분리된다. 요걸 이제 원형질 분리라고 표현해. 자, 그리고 여기서 퀴즈. 시험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 지금 이렇게 물이 잔뜩 들어왔잖아. 물이 잔뜩 들어오면 이 식물 세포 안은 그 싱거워져 짜져. 물이 막 들어오면 싱거워지지. 그럼 삼투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 물을 액포에다 집어넣어버리지. 액포에다 집어넣으면서 세포질은 유지를 하는 거야, 농도를. 그래서 원래보다 액포가 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맞지? 원래보다 크게 커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기도 쉬운 게 세포가 팽창하면 그 팽창한 만큼 액포도 커진다 이렇게 외우면 돼. 세포가 커지는 만큼 액포도 커진다고. 그 이유는 농도 유지할 때. 얘 봐봐, 얘는 지금 여기서 세포에 물이 막 빠져나가잖아. 물이 막 빠져나가면 세포질의 농도가 너무 진해지지. 세포질의 농도가 너무 진해지면은 액포에 담겨있던 물을 뺀다고. 그래서 농도를 최대한 희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액포가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니까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면 안에 있는 액포도 쭈글쭈글해진다고. 이거 액포 시험 나왔을 때 네 성적을 겁나 많이 틀렸어. 체크해놔. 이거 액포 크기 유지되는 거, 액포 크기 바뀌는 거. 액포 크기는 세포 크기와 같이 간다. 세포가 커지면 액포도 커져야 되고 세포가 쭈그러지면 액포도 쭈그러져야 되고. 왜? 삼투를 조절하라고. 밑에 보면 삼투에 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식물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한다. 배추 절일 때 술 붓는다. 과일청 만들 때 설탕 뿌려놓으면 과일이 쭈글쭈글해지지. 여기까지. 뒤에 문제 다 풀어줄 거다.